안녕하세요, 김밀란입니다. 오늘은 살시차와 콩을 이용한 살시차 리조또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들기 간단하면서 정말 맛있으니까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살시차 리조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양파를 곱게 다집니다. 보통은 샬롯을 사용하고 그게 조금 더 단맛이 있어 좋지만 저도 샬롯을 맨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양파로 대체했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고 2인분 기준으로도 작은 양파 4분의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리의 주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살시차입니다. 살시차는 말 그대로 건조하지 않은 생소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로 만들며 여기에 지방, 소금, 향신료, 와인, 식초 등으로 양념한 것으로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통으로 익히기도 하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갈라서 속만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속을 이용해서 간단한 라구 소스나 파스타, 라비올리 속재료로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겉껍질을 버리고 속을 손으로 일일이 잘게 풀어서 리조또에 넣을 겁니다. 갖은 향신료로 양념이 되어 있어 리조또에 엄청난 풍미를 줄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사용하는 살시차는 동네 슈퍼에서 사온 것으로 손으로 고기를 다져서 그런지 덩어리가 크게 잡혀 있습니다. 구할 수 없다면 베이컨이나 판체타로 대체해주세요. 자, 살시차, 양파 위에 완두콩을 넣을 건데 냉동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보관을 엉망으로 해서 얼음이 크게 얼었습니다. 그리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와 페코리노 로마노를 반반 섞어서 준비해 줍니다. 페코리노의 향과 산미가 살시차와 잘 어울리고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는 감칠맛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터를 태워 만든 헤이즐넛 버터가 필요합니다. 헤이즐넛 버터를 만들기 위해 냄비를 센 불에 올립니다. 원하는 만큼의 버터를 넣고 갈색이 되도록 캐러멜화 합니다. 중요한 점은 버터가 녹으면서 분리가 되고 분리된 수분과 단백질, 당 성분이 완전히 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라앉은 침전물은 걸러내버리지만 그래도 완전히 태우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태운 버터는 불을 끄고 한쪽에서 식도록 둡니다. 이 버터가 식는 동안 태운 버터와 동량의 버터를 상온에서 꺼내두어 완전히 부드럽게 만든 뒤 두 버터를 잘 섞어줍니다. 가라앉은 침전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버터와 잘 섞어주는데 버터가 너무 뜨거우면 냉장고에 넣어 식힌 후에 섞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면 헤이즐넛 버터가 완성됩니다. 헤이즐넛 버터는 다른 요리에 막 사용해도 좋으니 부담없이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화이트 와인, 루꼴라, 소금, 후추, 올리브유가 필요합니다. 재료 준비가 끝났으니 리조또를 만들어 보시죠. 먼저 육수는 한쪽에서 미리 뜨겁게 데워 놓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냄비를 불에 올리고 리조또용 쌀을 넣어주세요. 한국 쌀을 쓰신다면 신동진 밀을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소금, 후추 간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쌀이 뜨거워질 때까지 천천히 볶아줍니다. 기름이 없이 볶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져서 온도를 체크합니다. 충분히 뜨거워졌다면 화이트 와인을 넣고 바짝 졸여줍니다. 와인이 졸아들면서 알코올 향은 날아가고 약간의 산미가 남습니다. 뜨겁게 가열된 쌀이 와인과 만나 전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 한국 쌀의 경우 품종의 특성과 더불어 완전히 도정한 완전 백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찰기가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여 리조또를 만들면 좋습니다. 와인이 다 졸아들었다면 뜨겁게 데워놓은 육수를 부어가면서 쌀을 익힙니다. 일반적인 리조또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육수를 넣은 뒤 팔팔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줍니다. 제가 사용하는 까르나롤리는 전통 방식으로 도정하여 외피가 미세하게 남아있고 쌀 품종도 튼튼한 데다가 1년 동안 숙성시킨 거라 쌀의 경도가 강한 편인데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낮은 온도에서 쌀을 익힙니다. 한국 쌀은 완전 도정하였고 잘 깨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쌀의 질감을 잘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조리 온도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육수가 졸아들면 추가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쌀을 익혀줍니다. 원하는 쌀의 익힘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쌀을 익혀주면 됩니다. 그러다가 쌀이 3분의 1 정도 익었으면 살시차를 준비합니다. 쌀은 다른 쪽으로 옮겨 계속 익히고 살시차를 익히기 위한 팬을 준비합니다. 프라이팬을 강불로 맞추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소량 둘러줍니다. 처음 양파를 볶을 정도의 기름만 있으면 됩니다. 다져놓은 양파를 넣고 잘 볶아줍니다. 양파 매운 향이 날아가고 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살시차를 넣습니다. 살시차를 이렇게 따로 볶는 이유는 처음 쌀을 볶을 때부터 같이 익혀버리면 건조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질기고 말라 비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쌀과 같이 냄비에서 육수와 함께 익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육수 안에서 익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은 고기에서 육즙만 빠져나가고 질겨지기만 하는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조리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에서 살짝만 볶은 뒤 리조또 조리 중간에서 3분의 2 지점에 넣고 같이 마무리를 해 고기의 탱글한 식감과 육즙도 어느 정도 살리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겉이 색이 변할 정도로만 살짝 볶아준 뒤 불을 끄고 한쪽으로 치워 두었다가 리조또에 넣을 것입니다. 만약 베이컨, 판체타와 같은 건조 햄을 사용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쌀과 함께 볶아서 같이 익히거나 아니면 바삭하게 볶아 마지막 완성된 접시 위에 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쌀 시차는 준비되었으니 리조또를 조금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팬의 내용물들을 전부 리조또가 익는 냄비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냉동 콩도 같이 넣어줍니다. 잘 섞어준 뒤 계속 익혀줍니다. 쌀이 다 익으면 불을 끄고 버터, 헤이즐넛 버터, 페코리노 로마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부족한 나머지 소금, 후추간도 해주고 약간의 산미가 부족한 경우 식초를 소량 넣어줍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까지 넣고 뚜껑 덮고 1분간 휴지시켰다가 잘 섞어서 만테카레 해줍니다. 완성한 리조또를 접시에 예쁘게 잘 펼쳐 담은 뒤 루꼴라를 올려 마무리합니다. 루꼴라의 적당한 알싸하고 쌉쌀한 맛이 살시차, 페코리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그리고 콩의 고소함과 더불어 정말 맛있습니다. 만들기 쉬우니까 집에서 꼭 한번 해보세요.